여러분 안녕하세요. 엘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디올의 Forever Skin Glow 파운데이션입니다. 여러분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셨다면 디올 스킨 포레버 파운데이션을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. 제가 얘를 굉장히 잘 쓰다가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원래는 피부가 지성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겉에는 좀 건조한데 T존은 약간의 유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겉면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나서 파우더를 처리해주는 게 제 피부에도 훨씬 편안하고 보기에도 화장이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이는,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보이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은 더 쫀쫀하고 뻑뻑한 그런 포뮬라보다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같은 좀 묽고 흐르는 그런 포뮬라를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. 그러다가 이 디올 스킨 포에버에서 살짝 더 개선된, 업그레이드된 두 가지 피니쉬로 나눈 글로우랑 기존의 벨베티 제형으로 두 가지 나눠진 포뮬라가 나와서 제가 또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원래 기존에 있었던 디올 스킨 포에버보다는 좀 더 발림이 부드럽고 커버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팍 올려지는 게 아니라 레이어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포뮬라로 나왔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얼굴 반쪽에는 매트를 반쪽에는 글로우를 발라봤었는데요. 둘 다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글로우가 좀 더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고 커버력이 아주 살짝은 더 약했던 편이었는데 레이어하면 커버력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필요한 부분 T존에만 파우더를 한 그런 표현이 더 예쁘기 때문에 저는 글로우를 선택했습니다. 한국에는 색상이 8가지로 나오는데요. 기존의 디올 파운데이션에서 웜톤, 쿨톤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나눠줘서 저는 기존의 색상보다 이번에 새로 나온 디올 포에버 파운데이션 색상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. 뒤에 N이 붙으면 뉴트럴 톤, C, R은 쿨 로지 톤, 그리고 W는 웜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제형은 제가 좋아하는 정말 촤라락 잘 펴지는 어떤 도구로 사용해도 피부에 잘 올려질 만한 그런 제형이었어요. 손으로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? 이런 포뮬라가 손으로 바르기에도 적당한 그런 포뮬라입니다. 납작 브러쉬 바르기에도 좋고요. 모공 브러쉬, 퍼프 상관없이 어느 도구를 써도 잘 발릴 만한 그런 제형입니다. 제가 글로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글로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오일광, 바셀린 광이 흐르지는 않더라고요. 피부 결을 잘 정돈해주면서 보여지는 속광이기 때문에 저같이 T존에 유분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파우더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담스러운 광이 전혀 아니었어요. 매트랑 광이랑 반반씩 올려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매트하거나 엄청나게 광이 나진 않더라고요.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보송함이 부각되고 이 글로우는 피부 속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수분이 충전되어 있는 느낌으로 지속된다는 게 두 개의 다른 점 같고요. 공식 웹사이트에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춘 파운데이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맞고 안 맞고를 어떻게 아냐 하실 수 있지만 얘를 발라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나치게 오일이 겉돌거나 건조하거나 그런 걸 정말 못 느꼈어요. 그래서 많은 리뷰를 보면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건성부터 지성까지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커버력은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. 한번 얇게 레이어 했는데도 제가 요즘에 피부 상태가 원래보다는 좀 좋아서 그렇게 가릴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하게 다 가려졌어요. 컨실러 살짝 하면 될 정도? 그리고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파우더 함량이 적어서 이렇게 쌓으면서 올리기가 힘든데 신기하게 이 디올 포에버 글로우는 위에 얹으면은 레이어가 되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예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정말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만 한 번 더 레이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레이어를 해주시기 전에 뭐 퍼프나 스펀지로 좀 세팅을 밀착을 확실히 시켜주신 다음에 그 위에 한 번 더 올리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의 커버력을 어떻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촉촉한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커버력이 높은 편이라고 느꼈거든요. 조금 더 높은 커버력을 그렇게 표현해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두 파운데이션이 비슷한가 하고 손등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퓨처리스트가 더 세럼 함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고 더 촉촉한 에센스 파운데이션, 세럼 파운데이션 이런 느낌이 많이 났고요. 오히려 디올은 좀 더 정돈된 글로우, 정돈된 광 파운데이션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.
제가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리뷰를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이제 파운데이션 바르는 걸 보여드리잖아요. 근데 퓨처리스트 같이 그런 촉촉한 제형은 브러쉬로 바를 때 결이 안 나면서 촥촥 정말 예술적으로 발려요. 근데 요 디올도 그런 식으로 밀착이 잘 되면서 너무 얼굴에 정말 착붙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샥샥 발립니다, 진짜로. 그래서 바를 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에 비해서 더 빨리 얼굴에 밀착되고 세팅되는 편입니다. 그럼 여러분 또 같이 안 발라보면 서운하겠죠? 제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. 요즘에 피부가 형태가 괜찮은 편이에요, 여러분. 신기하게. 조명 없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낮에 찍고 있고요. 여기 앞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자연광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한 번 더 와이프로 깨끗이 닦아줄게요. 이쪽은 아마 제가 로션이랑 원래 하는 그 스킨케어 단계를 해주고 나서 올린 파운데이션의 모습인데, 제가 바르는 오일이나 세럼 때문에 이게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토너 하나만 바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오일이나 좋은 세럼을 바르고 올리면은 피부 표현이 안 예쁜 파운데이션이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바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사실 글로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모공이 있으시다면 모공 프라이머를 얇게 깔아주시고 발라주시는 게 피부 표현이 더 예쁠 거예요.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토너만 바르고 이렇게 흔들어준 다음에 발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짰어요. 물 흐르는 듯한 이런 제형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확실히 기존의 디올 스킨 포에버보다는 조금 더 물 흐르는 듯한 이런 제형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. 제가 잘 발린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.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느낌의 이런 물 흐리는 듯한 이런 세럼 제형의 파운데이션은 이런 식으로 잘 발립니다. 커버력 장난 아니죠? 보통 글로우 파운데이션 하면은 커버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트를 고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글로우지만 잘 정돈된 글로우예요. 전혀 부담스러운 광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진짜 예쁘죠? 스펀지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결자국 거의 없고 너무너무 매끈하게 잘 발려요. 심지어 저는 이렇게 브러쉬 빨고 오지도 않았거든요. 사용했던 브러쉬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사용 도구는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잘 발리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. 옐로우 베이스인데도 색상 되게 예쁘지 않아요, 여러분? 전혀 누렁누렁하지 않고 그냥 한국 로드샵에서 볼 수 있는 아이보리빛에 살짝 옐로우 감이 가미된 그런 예쁜 색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르시는 브러쉬나 퍼프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얘보다 더 납작 브러쉬로 얇게 깔아주신다면 훨씬 더 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게 이 파운데이션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이쪽은 당연히 제가 브론저랑 블러셔랑 이렇게 마무리해서 제 피부톤하고 좀 더 어우러지게 해놓은 상태고요. 파우더도 살짝 깔아줬고, 요거는 스킨만 바르고 파운데이션만 올린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여기서 한번 찍힘을 볼게요. 어느 정도로 찍히나? 제가 저 퍼프도 두드리지 않고 브러쉬만 이렇게 했어요. 한번 볼게요.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퓨처리스트는 이 정도는 찍히는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그럼 이번에는 아까 핸드폰 찍은 곳에 자국이 많이 남았나? 피부 표현이 망가졌나? 이렇게 보시면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. 머리카락을 또 붙이면은 한 이 정도 붙는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어떤 파운데이션인지. 근데 파우더를 한 쪽은 이렇게 붓거나 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피부는 파우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연출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. 디올 파운데이션만의 그 디올스러운 피부 표현이 있거든요.
깔끔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피부 표현이 디올의 그 디올 파운데이션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. 디올 파운데이션 하나를 써보고 굉장히 만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품들도 좋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너무 광이 돌거나 피부 결이나 피부 톤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너무 화려한 색조를 올렸을 때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, 디올 파운데이션 라인은 대부분 피부 결이나 피부 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위에 밝고 화려한 색조를 올려도 그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으로 연출된다는 게 저는 그 디올 피부 표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24시간 지속력, 24시간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4시간 동안 얘를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정말 얇게 베이킹 말고 파우더로 이렇게 기름만 잡아줬거든요. 근데 지금 피부 표현을 보면은 뭐 무너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, 제가 어제 테스트 해봤을 때도 동일하게 무너짐이나 지속력에 있어서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느꼈습니다. 묻어남을 한번 볼게요. 묻어남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. 밀착을 잘 시키고 얇게 깔아주면 묻어남은 거의 없는 편으로 보입니다, 여러분.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지성에게 부담스러운 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지만 충분히 지성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광일 것 같고,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진 것 같다. 처음에 발랐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의 그 피부 상태, 피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. 저같이 좀 상아색 톤, 올리브색 톤 요런 색상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밝지만 옐로우 톤, 칙칙해지지 않는 그런 옐로우 톤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디올은 또 워낙 핑크톤을 잘 만들기 때문에 핑크톤, 피치톤 좀 화사한 색상의 그런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랑콤 땡미라클,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, 루미너스 실크, 바비브라운 스킨 파데, 입생로랑 투시클라 파데 이런 파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, 특별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니에요. 봄 파운데이션 새로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최근에 즐겨 썼던 조합이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랑 커버력 필요한 부분에 더블 웨어 올려서 사용했는데, 퓨처리스트 대신해서 이 디올 글로우를 좀 더 많은 부분에 발라주고 컨실러나 아니면 가끔 더블 웨어 사용하는데 그렇게 섞어서 쓰기에도 되게 좋은 파데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 리뷰가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